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도 땅 보령의 전설인 쌍화도 어부들의 수호신이 된 젊은 연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초 당시는 조카인 제육대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차지하려는 소란스러운 시기였다. 이 무렵 세도가인 김대감과 송대감은 제각기 단종과 수양대군의 편을 들고 있어 서로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부모들의 이런 관계에 아랑곳 없이 김대감의 아들 김도령과 송대감의 외동딸 연희는 부모 몰래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김도령이 과거 시험 공부를 하러 충청도 보령군 소성리 앞바다에 있는 쌍화도라는 작은 섬의 암자로 떠나게 되었다. 두연이는 슬피 울며 작별 인사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등과하거든 우리 백년가약을 맺읍시다. 제 걱정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과거에 급제하셔야 합니다. 김도령은 연희만 두고 가는 것이 안타까워 길을 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설령 그가 급제한다고 해도 두 사람의 부친 사이가 순탄치 않아 혼인하는데 문제가 많을 게 분명했으나 그것은 그때 해결할 문제이고 지금은 그저 연희와 헤어지는 것만이 가슴 아플 뿐이었다. 쌍화도의 작은 암자에서 주지 스님의 엄한 가르침을 받으며 김도령은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종종 연희 생각에 몰래 암자를 빠져나와서는 선바 위에 앉아 멀리 한양 쪽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주지 스님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를 야단쳤다. 도령님이 이러고 있는 걸 아버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어서 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양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지 않겠소. 그러면 김도령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글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었다. 한편 한양에서는 연인왕자가 뒷마당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는 천지신명께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렸다. 자기 아버지와 도령님의 아버지가 화해하여 잘 지내기를 빌고 또 공부하러 떠난 도령이 성공하기를 빌었다. 하지만 연희 역시 틈만 나면 툇마루에 앉아 쌍화도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짓곤 하였다. 그 무렵 조정에서는 드디어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라 제7대 세조가 되었다. 세조가 왕이 되면서부터는 세조를 따르는 사람은 충신이 되고 단종을 모시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렸다. 도령의 아버지 김대감은 끝까지 단종을 옹위하다 역적으로 몰려 형조에 잡혀갔고 그곳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장독으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연희의 아버지 송대감은 일약 공신이 되어 위세를 부리게 되었다. 두 아버지의 말로가 이렇게 되니 연인왕자가 매일 새벽 정성스럽게 올린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나와 도련님은 정녕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란 말인가. 눈물을 흘리며 연희는 가슴을 쥐어뜯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기거하던 별당 밖으로 나왔다. 밝은 달을 바라보며 뜰을 서성거리다가 우연히 사랑채 앞을 지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일은 대신에 공이 정말 큽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소이다. 하지만 한 가지 골칫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죽은 김대감의 아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니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은 일이요. 사람을 보내 귀신도 모르게 해치웁시다. 고름이 살이 되는 경우는 없는 법이요. 연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도련님을 죽인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고민 끝에 연희는 길을 떠났다. 도련님의 목숨을 구하려면 자객이 닿기 전에 그녀가 먼저 쌍화도로 가야만 했다. 다행히 바닷가에는 일찍 도착했으나 그날따라 강풍이 불어 배가 가랑잎처럼 파도 위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연희는 뱃사공을 붙잡고 사정했다. 사공어른, 제가 이 놀이개를 드릴 테니 부디 저 섬까지만 데려다 주십시오. 사람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낭자의 딱한 사정은 알겠으나 저렇게 풍랑이 심하니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 이럴 때 바다에 나갔다가는 물귀신이 될 뿐이오. 사공은 혀를 차며 물러났다. 집채만한 파도에 비하면 사공의 배는 턱없이 작았다. 도련님은 저곳에 있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구해드릴 수가 없다니. 연희는 멀리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쌍화도를 바라보며 애타게 울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되었으나 바람은 여전히 잦아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연희는 사공의 배를 몰래 집어타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 죽을 각오로 노를 젓다 보니 어떻게 간신히 섬까지 닿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섬에는 불빛 몇 개만이 깜박일 뿐 암자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를 않았다. 도련님. 하고 섬을 향해 소리를 질러 보았으나 연희의 가녀린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눌려 섬까지 닿지도 않았다. 힘겹게 노를 젓고 소리를 지르느라 지쳐 시간이 갈수록 연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이 무렵 도령은 한양의 연희가 보고 싶어 섬바위에 앉아 하염없이 밤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남쪽 섬에서 파도 소리 사이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말았다 했다. 도련님. 귀 기울여 보니 이 소리는 낮이나 밤이나 오매불망 보고 싶은 사람 연희의 목소리가 아닌가. 도령은 벌떡 일어났으나 남쪽 섬으로 건너갈 방법이 없어서 그저 같이 소리만 질렀다. 연희낭자. 연희낭자도 그제야 도령이 반대편 섬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풍랑이 세차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다. 그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연희는 죽을 각오를 하고 풍랑 속으로 배를 저으며 소리쳤다. 도련님 피하세요. 어떤 자객이 도련님을 죽이러 가고 있어요. 김도령은 어떡하나 하다가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배를 향해 열심히 팔다리를 놀렸으나 이런 일은 생전 처음 겪는 도령인지라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도저히 몸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었다. 마침 바닷가에 닿은 작약도 배를 띄우고 도령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연희는 죽으림을 다해 도령을 향해 배를 저었고 마침내 두 사람의 손끝이 간신히 맞닿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어떡하나 밀명을 받고 김도령을 암살하러 온 자객이 바로 뒤에서 칼을 꺼내고 김도령을 찌르려 했다. 그 순간 하늘의 구름이 새카맣게 덮이고 바다가 다시 사나워지며 번개가 번쩍이더니 조금 있다가 천둥이 쳤다. 순간 성난 파도가 자객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삼켰고 하늘에서 내려온 무지개를 타고 연희낭자와 김도령은 하늘로 올라갔다.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에 감동한 천지신명이 측은지심을 발동하여 두 연인을 도와준 것이다. 연희낭자와 김도령은 지상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천상에서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본디 인간인지라 두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을 강력하게 소원했다. 이를 들은 천지신명은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여 그들을 두 마리 용으로 환생시켰다. 하지만 환생에는 대가가 있었으니 지상에서 살되 늘 함께 있을 수는 없었다. 연희낭자가 변신한 용은 쌍화도 남쪽 섬에, 김도령이 변신한 용은 쌍화도 북쪽 섬에 각각 살며 1년에 한 번 3월 삼진날 사람들이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을 무렵에만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해마다 3월 삼진날이면 이들 용 두 마리가 바다 가운데서 만났다가 헤어졌다. 뱃사람들은 이들을 쌍화도의 두 용이라고 불렀으며 바다의 신으로 삼고는 풍어를 빌었다. 쌍화도의 두 용이 만나는 날 섬 사람들은 고사를 지내는데
이때 하늘에서 두 줄기 검은 기운이 뻗치면 그 애는 틀림없이 풍어가 들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장독은 매를 심하게 맞아 생긴 상처의 독입니다. 환생은 형상을 바꾸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경각은 눈 깜빡할 사이 또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3월 삼진날은 봄을 알리는 명절입니다. 이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며 뱀이 동면에서 깨어나 나오기 시작하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진달래꽃을 따다가 찹쌀가루에 반죽, 화전을 만들어 시절 음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화전은 꽃전입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진달래 따위에 꽃잎을 붙여서 기름에 지진 떡을 화전이라 합니다. 자객은 사람을 몰래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김지원 선생이 엮은 책 바다 기담을 참고했습니다. 일간 경기의 기사 쌍화도의 한을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풍속화가 주연홍의 그림, 장원급제를 빌렸습니다. 포스트네이버, 히스토리엔의 조선왕조 어진 시리즈, 1455년 조선 제7대 세조의 어진을 빌렸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 등이 짓고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 코리아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포스트네이버, 히스토리엔의 조선왕조 어진 시리즈, 1452년 조선 제6대 단종의 어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과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이메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러브픽 그리고 클립아트 코리아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월, 수, 목, 금, 일요일에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